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더두어 홍대점 otdh.co.kr.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네. 이재성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특이하게 전략을 하셨어요? 네. 네. 실제로 본인이 전략이라고 쓰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사이에 가장 긴 사연입니다. 잠깐만, 한 장. 근데 3장에 걸쳐서 네. 네. 가득 채워져 있는 사연입니다. 네. 5페이지와 짤방으로 이루어진 사연입니다. 짤방이 있었나 보죠? 맨 뒷페이지 보시죠. 네. 지금 보셔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지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될 겁니다. 보시다 보면. 네. 이 짤방이 너무 독특해서 멋진 짤방이라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방을 보니까 미대생 출신이가 뭐죠? 그래 보입니다. 네. 네. 본인이 그린 것 같습니다. 취미로 그리신 거면 보통 덕후가 아닙니다. 네. 네. 전략하셨습니다. 본인이. 때는 2002년 온 국민들이 열광을 했던 6월이 지난 뒤 여름의 끝자락 즈음이었을 겁니다. 2002년 하반기. 네. 저는 당시 공익근무요원을 막 소집 해제받고 미리 구해두었던 직장에 취직하기 전 2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여유가 생겼기에 그 텀을 이용해 용돈벌이나 해보자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인력 파견 회사를 거쳐 MBC의 각종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소품 등의 기자재를 옮기거나 인원을 통제하는 등 잡일에 투입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주로 투입되었던 프로그램은 논스톱3 같은 시트콤이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외에 재연극, 사극, 정극 촬영 현장에도 파견되곤 했습니다. 사극이나 정극 같은 드라마 현장은 비교적 제작진이면 제작진, 출연자면 출연자,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각자의 맡은 역할이 확실했던 반면 시트콤이나 재연 드라마의 현장은 임기응변의 요소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제작비가 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가령 당일 엑스트라가 부족해 인원이 더 필요하면 현장의 스태프 중 아무나 가져다 출연시키고 하는 시기여서 저도 이런저런 보조 출연자 역할에 돌려막기식으로 쓰여지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은 집에서 TV를 보던 친구가 화면 속에서 느닷없이 출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네. 격분하며 네가 저길 왜 나오냐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설은 여기서 줄이며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좋게 된 본론은 MBC의 타임머신이라는 재연 프로그램에 로케이션 촬영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타임머신.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래도 10년 전 다시 보기 같은 건 요즘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타임머신은 지금의 서프라이즈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재미있거나 황당했던 사건 사고들을 가져와 일부 거짓말. 네. 네. 재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의 촬영은 로케이션 장소인 수원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한 뒤 로케이션 촬영 분량이 끝나면 여의도 MBC로 돌아와 세트장 촬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전 대본을 대충 훑어보니 어떤 테러리스트가 버스에서 인질극을 한다는 내용의 씬도 있었습니다. 네. 제작진과 연기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알바들은 여의도 MBC에 모여서 큰 전세버스에 올라타 촬영지였던 수원의 대학교를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팀을 쪼개 한쪽은 야외에서 촬영을 할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타고 왔던 전세버스 내부에서 테러리스트의 버스 인질극 씬을 촬영했습니다. 그게 전세버스에선 좀 어색할 텐데. 시내버스여야 좀 그림이 나올 텐데, 전세버스에서 누가 가운데서 그러고 있으면 그러게요. 진행자 혹은 술 드신 부장님 같은데. 네. 네. 다 같이 우왕좌왕해도 다 같이 춤을 추는 걸로 볼 수 있죠. 전세버스는. 네. 도로교통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다들 그러고 놀았으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다 노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소품팀에서 재영 배우가 입을 군복, 정확히는 연기자가 람보처럼 꾸밀 수 있게 군복 바지와 지저분한 나시티 등등을 챙겼어야 했는데 군복 바지를 너무 작은 걸 가져왔던 겁니다. 그 장면의 재연을 맡으실 배우분이 18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는 120kg는 좋게 돼 보이시는 덩치가 아주 좋은 분이셨거든요. 네. 아마도 촬영팀이 소품팀에게 준비할 소품에 대해 연락할 때 배우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서 소품팀은 일반 체형 배우가 입을 만한 사이즈의 의상을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촬영이 코앞인데 소품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된 PD와 FD는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짜증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키가 180cm까지는 안 되지만 몸무게 100kg를 가뿐히 넘기는 덩치였기에 네. 그 출연자분과 신체 스펙이 비슷했고 그때 마침 새로 장만한 미제 우드랜드 패턴의 군복 바지를 전투화까지 갖춰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평소에 이제 밀리터리 룩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것도 그렇고 네. 밀떡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드랜드 패턴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개구리복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냥 옛날에 올리브 그린에 까만색 들어가고 좀 밝은색 들어가고 요즘은 없는 옛날 군복 그쵸, 있죠. 없죠. 네. 그게 우드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BDU라 그러나 뭐 그런데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군복 이러면 그거지. 하지만 본인은 밀떡이라고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죠. 평소 밀떡기가 조금 있기도 했고. 그렇죠? 촬영 현장 밀떡기가 조금 있었답니다. 그래서 군복을 우드랜드라고 불러줍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험한 일을 하기에 품이 크고 튼튼하며 큰 건빵 주머니까지 갖춰진 군복 바지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온 것뿐인데 옷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입고 있던 군복 바지는 제 사이즈보다 품이 더 넉넉했기 때문에 FD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뛸 듯이 기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FD에게 불려가서 지금 상황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네가 이번 해에 테러리스트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를 배우신 분이 앞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 네.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제가 큰 현장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겸손하십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누가 급하게 못 와가지고 네. 대신 한다든지. 아, 역할 아무나 옆에 있던 네. 스텝한테 맡긴다거나. 네. 근데 소품이 없어서. 아. 간단한 가방이라든가 꼭 핸드폰을 이걸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낡은 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독이 찾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수급해오죠? 그러면 최대한 막 연출부들이 아는데 전화해보고 어떻게 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직방이네요. 그러면. 네. 예. 우드랜드를 그 군복 벗어봐 그러면 이 밀떡 아저씨가 우드랜드예요 이러면서 저항하고 이재성 씨가 계속 보시죠.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이곳저곳으로 땜빵으로 등장을 해서 전국 방송에 얼굴을 팔린 경우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출연을 하고 연기를 해보라는 요구는 너무나 뜻밖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연이죠, 주연. 그러네요. 네. 어떤 이에게는 데뷔의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연기나 방송의 뜻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냥 일당 외에 정식으로 출연료를 계산해서 더 얹어준다는 유혹 앞에서도 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FD는 플랜 B로 촬영을 할 동안 제 바지를 빌릴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밖엔 방법이 없기에 거절을 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싫지 않아. 착했어요. 그렇죠. 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성 스텝이나 보조 출연자분들도 잔뜩 타고 계신 버스에 머무르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니 바지를 빌려주면은 그분하고 바꿔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금 바지가 매우 작죠 또. 그런가요? 소품 바지가. 소품 바지가요? 네. 아니 180배 100kg 넘는 출연자가 입고 계시던 바지. 네네. 평소에 입고 있었던 바지. 네네. 그 바지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왜죠? 그래야 스토리가 되거든요. 네네. 보시죠. 저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FD와 같이 생각해낸 방법이 대학교 내에 좀 인적이 드문 건물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어 전달하고 그 화장실 변기칸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촬영장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내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차라리 담요 같은 거가 그 현장에 되게 많을 텐데 그냥 두루마리를 뭔가를 이렇게 둘둘 메고 있는 게 낫지. 너는 저기 가서 이렇게 감금돼 있어라라는 제안을. 저도 되게 어릴 때 무슨 아는 저 형네 뮤직비디오 찍어주러 갔다가 정말 지피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감독님은. 예. 사람을 진짜 아무렇게나 막 써요. 참 무서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백주대낮에 큰 대학교의 화장실에서 하체를 까내놓은 채 변기칸에 숨어 있어야 한다는 배덕감은 평소 같으면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이 촬영을 망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촬영 도중 남들은 현장에서 뺑이를 칠 동안 저만 혼자 팬티바람으로 농땡이를 그것도 PD와 FD의 허락하에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 다른 알바생에게 바지를 벗어 건넸고 티셔츠에 팬티 그리고 전투화만 걸친 꼴로 네. 소지품은 달랑 핸드폰 한 개만 쥔 채 변기에 앉아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닌 이상 바깥에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네.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경험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하고는 또 다르죠. 요즘에는 진짜 핸드폰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 있으라고 해도 다 있는 시대가 되긴 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2002년이다. 맞아요. 네. 요즘 같았으면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수월했겠지만 네네. 당시의 핸드폰은 요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700 서비스를 제외하면 이때 700 서비스 뭐했죠? 자연의 소리 들었나? 700 서비스를 제외하면 딱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없는 거네요. 변기 위에서 빈둥거리며 어디 전화할 때나 문자 보낼 때가 없나 고민했지만 당시 친구놈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취직한 녀석들은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이라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 기억에 2002년이면요. 가끔 이제 돈 좀 남아도는 애들이 16컬러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화면 밝게 비춰서 뭐 오래 못해요. 그쵸. 배터리 짧아서. 누가 들을까?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공상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이내 지겨워져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해보면 고작 몇 분씩 너무나 지루하게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속도란 상대적이라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몇 분을 버티다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루해서 FD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FD는 지금 한창 촬영 중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끝나는 대로 자기가 전화를 해줄 테니 좀 더 기다리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네. 농땡이 친다고 좋아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서 일이나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하도 할 짓이 없다 보니 밖에 인기척이 없을 때 손가락에서 공자광에서 봤던 인을 흉내내며 이거 뭐죠? 뭔지 모르시죠? 네. 공자광은 지금 일단 하나씩 지금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아십니다. 네. 임,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이라고 이것은 이제 뭔지 모르시겠으면 검색창에 구자인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오늘 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다양한 핑거 사인들과 이게 그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겨진 도교가 사교화되면서 나온 네. 사람들은 흔히 이건 그냥 정신수양법이라고 거기선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흔히 거기선이 어디 일본의 도교에서는 네. 악귀를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자광은 뭐죠 그러면은? 만화. 그렇죠. 그거 제가 아는 만화 공자광은 사실은 거의 포르노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다양한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컬트적 요소가 들어간 무협. 사실 이게 장르가 무협도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죠. 이우혁 선생도 얘기했어요. 퇴마록 쓸 때 공자광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렸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네. 네. 구자인법을 외우세요. 네. 구자인법. 전투와 끈을 풀러서 심트기를 하거나 군대 있어도 안 해봤다. 그렇게까지 심심하지 않거든 군대도. 만약에 나중에 변기칸에서 노숙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떤 자세로 자야 편히 잘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보통 수감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놀기를 한 지 대강 2시간가량 흘렀을 때 더 이상 혼자 놀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떨어져서 견딜 수 없었기에 뭘 해요 거기서 지금. 네. 다시 FD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촬영 중일 때 전화벨이 울리면 당연히 NG가 나고 PD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는 걸 잘 알기에 함부로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FD가 행여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시켜두는 걸 까먹고 있다가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쪽의 지루함이 더 문제여서 남 걱정은 동여매버리고 그냥 전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따르르릉 삑. FD. 여보세요? FD 형. 저 바지 빌려드린 이재성입니다. 촬영 아직도 안 끝났나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근데 여기 이미 FD 형 저 바지 빌려드린 이재성입니다에서 네. 안 친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형 저 재성인데요. 아니면 뭐 이미 형 네.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돼야 될 형 텐데. 좋네요. 얘기인데. 네. 네. 저 바지 빌려드린 이재성입니다 해서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 바지 빌려드린 누구라고 합니다라는 이건 한 말은요. 6개월 전에 뭐 이렇게 그때 뭐 앨범을 뭐 드린 이렇게 그냥 6개월 전에 잠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 키워드를 그렇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인데 20분 전에 내가 바지를 빌려준 사람. 네. 네. 저는 FD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답이 돌아와야 할 타이밍에 잠시 아무 말을 안 턴 FD가 곧 당황한 목소리로 한 타이밍 늦게 대답했습니다. FD. 재성아 형이 미안해서 어떡하냐? 거기서 촬영 다 마치고 우린 지금 여의도로 와 있다. 그렇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네. 아까 저 바지 빌려드린 이재성입니다 해서 네. 이들의 관계는 네. 까먹고 여의도로 향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을에 있을 법한데 요파시 사상 매우 레어한 바지 없어진 썰이에요. 네. 예. 예전에 치마 없어진 얘기 같은 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 한나라 오빠씨 때. 근데 그건 본인 부주의로 그 본인이 이제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셔서 네. 치마를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서. 그런 사연을 네, 보내셨어요? 그런 거였는데. 네. 그것만 해도 1차원적이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뭐... 이건 누가 바지를 들고 갔어? 그렇죠. 방송국까지. 네. 네. 자. 내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를 깜빡 잊어먹어버렸네. 이거 참. 순간 몸에서 넋이 뽑혀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분노 한 스푼, 황당함 한 스푼, 난감함 한 꼬집을 섞은 반죽 같은 기분으로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갑자기 네. 어떤 나이를 의심하게 하는. 네, 그래요, 왜요? 뭔가 유머 약간 이런 데서 그리고요. 이 무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머 이런 거에서 나올 법한 표현인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을 빼고는 꼬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별로 한 꼬집은 많이 써요, 아직도? 요리책에 많이 써요. 진짜 꼬집이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요리책이 한 꼬집이라고 해요. 요즘 이거 SNS에서 신이 나를 만들 때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뭐 그런 그건 요즘도 아니지 그거는. 그거 번역하는 노인네가 그렇게 해놨나? 자. 아니 그거를 썼다고 해도 그거는 이미 한 5년 전에 이미 요새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그래. 네. 원래 페이스북에서 유행 도는 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요? 네. 네. 자, FD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지금은 세트 촬영을 진행 중이라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제가 혼자 해결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FD, 이렇게 하자.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까지 와라. 수원이죠. 네. 택시비 내가 줄게. 제 지갑이 군복 바지에 있어서 택시를 탈 수가 없는데요. FD. 그럼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 내가 MBC 정문 앞에 나가 있을게. 택시비는 그렇다 쳐요. 저는 지금 팬티바람인데 택시를 어떻게 타라는 거예요? FD. 그건 뾰족한 수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정말 이렇게 문어체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아니 그리고 애초에 정해진 수순이죠. 일단 와. 이거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일단 와를 여러 문장으로 쪼개서 말한 거죠. 일단 와. 일단 이 무책임한 양반과의 전화를 끊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지만 괜찮은 방법이 도통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한참 머리를 쥐어짜며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화장실 문 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용기를 내어 변기칸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왔던 학생 한 명이 제 목소리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생. 휴지가 없으신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정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아래에 입을 만한 것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학생은 제 사정을 듣고는 이해했는지 제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 어디론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변기칸 문짝의 아래쪽 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어줬습니다. 그것은 분홍색. 그것도 핫핑크도 아닌 아른아른한 파스텔 톤이 어여쁜 분홍색에 나일론 보자기와 빨래집게 2개였습니다. 성의는 엄청나네요. 그러게요. 빨래집게는 어디서 구해왔어요? 보자기와 빨래집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슈퍼 같은 데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저기 나름 수원에 있는 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밀착형인 그 소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바지가 더 구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온 건 이거예요. 아이템은 이거예요. 있는 아이템 써야죠. 아 그렇구나. 바지 사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이렇게 나가서 뭘 구해다 줄 정도면 그냥 진짜 가까운 데 가서 아무 바지나 사도 되는 거네요. 반바지라도. 그렇잖아요. 네. 네. 학생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걸로 대충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다 쓰시고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네. 분홍색이 이렇게 슬픈 색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분홍색 보자기를 손에 쥐고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보자기를 펼쳐보았는데 나일론 소재여서 그런지 시스루처럼 그렇죠. 네. 반대쪽이 다 비쳐 보였지만 그래도 폭이 넉넉해서 잘 동염에 겹쳐 입으면 속이 들여다 보이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를 허리에 잘 돌려서 걸친 뒤 질끈 묶고 다른 쪽은 빨래집게로 고정을 하니 조심히 걸으면 풀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잘 버텨주었습니다만 2시간이 훌쩍 넘게 변기칸에 갇혀있다가 밖으로 나와 처음 보게 된 것이 화장실 세면대에 큰 거울에 비춰진 분홍색 치마를 입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꼴은 정말이지 앞에서 보면 변태. 근데 옆에서 봐도 변태. 가끔 뒤에서 봐도 변태. 너무너무 변태. 이건요 제 친구 라디의 노래예요. 걔 노래 진짜 변태 같아요. 자, 빼박 켄트입니다. 허리에서 시작해 무릎 밑까지 떨어지는 고운 분홍빛 실루엣 아래로는 훤히 드러난 정강이의 검은색 전투화까지. 아, 전투화 입고 있었네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변태입니다. 거울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이제 이 꼴로 건물을 나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학교 정문 앞 큰 도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타운 포탈을 열고 데카드 케인이 있는 마을 아니 여의도 MBC까지 순간 이동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게임과 현실을 혼동해가며 잠시 현실을 도피해봤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를 아는 누군가를 우연하게 마주치는 일이 없기만 바랄 뿐이었죠. 늦은 여름에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바깥에는 이제 막 교복을 벗고 20살의 설레임을 가진 청춘 남녀들이 수백 명씩 오고 가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는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 있겠지만 저에게 그곳은 그런 낭만이 숨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빌어먹을 지옥의 스테이지 1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출입구의 큰 유리문 앞에 서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일단 나온 거죠, 지금? 그죠? 나와서 이제 그 쇼케이스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런웨이에 들어서기 직전인 거죠. 네. 저는 건물 출입구에 했구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땐 그저 앞으로 걸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문을 활짝 열고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아까부터 이런 비유가 몇 개 많아요.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기는 개뿔. 엉엉엉엉. 제가 갇혀 있었던 건물과 학교의 정문 사이는 대략 150m 정도 길이의 큰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길의 가장자리로 왼손은 분홍색 보자기에 매듭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마치 전화를 받는 척 연기를 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가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그냥 전화를 하는 변태인 거지.
변태가 아닌가 보거나 전화를 하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뒷페이지에 짤방을 넘겨보면 정확히 그러니까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네. 상황인지. 음, 네, 그림을 보면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셨는데요. 그렇죠. 분홍색 보자기를 휘날리는데 이게 되게 그 무협지에 나오는 차림 같아요. 네. 다만 팬티가 비치고 있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있죠. 저지를 입고 있어요. 위에는. 이런 경우를 진짜 지나가다 봤으면은 저는 딱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개인은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FC 서울이 FC 서울인 거죠, 그냥. 게다가 거기는 수원이에요. 네. 하여간 북적들이 이러면서 누가 이재성 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보는 예. 얼굴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요즘같이 다 뭐 또 SNS가 유행하던 때가 아니니까. 블루윙즈 팬카페 자개가 터지죠. 그렇죠. 오늘 북적이 수원 땡땡 대학교에서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왜 얼굴을 가리지 않는가, 보자기를. 를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의 그 FC 서울 유니폼이 이렇게 강렬하다라면은, 뭐 얼굴도 사실 가릴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냥, FC 서울 팬들이란, 약간 이걸로 끝났을 것 같은데? 저는 길의 가장자리로 했죠. 고개는 최대한 숙인 채 시선은 오직 제 발끝에만 집중하면서 빠르게 하지만 침착하게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그죠? 쓰러지면 큰일이거든요. 제 몰골을 보고는 놀라서 쳐다보고 있을 터인 학생들의 시선 앞에서 전 가슴을 펼 만큼 당당해질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에 그렇게나 집중을 해본 적이 제 삶에 또 있었을까요? 행여나 보자기가 풀리진 않을까? 발이 꼬여서 넘어지진 않을까? 몰려오는 걱정 때문에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걸어나가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백 명의 학생들을 해치고 말리길을 걸어 학교 정문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과연 이 꼴로 택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대로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쏟아지는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대로 제 괴악한 꼬라지에 택시들이 서주질 않았습니다. 네. 정말 울음이 터져나와 버릴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는 건물과 정문 간의 거리는 어찌어찌 이겨냈지만 빠른 택시 잡기는 택시기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씨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남자가 분홍색 치마 하나 좀 걸쳤기로 서니 세상은 왜 그렇게 모질기만 한 것인지. 수원에서 FC 서울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크고 네. 분홍색 치마만 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치마의 천이 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짤을 보건대.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로변에 서서 제발 택시가 멈춰주기를 고대하기를 10여 분이 흘렀을까요? 10분이나 서 있었어요. 긴 시간이죠. 마침내 택시 한 대가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택시 뒷자리에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차문을 열고 차에 올라탄다는 것은 평소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바지를 입고 있을 때와 치마를 입고 있을 때는 다리를 집어넣는 첫 몸동작부터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그런 사소한 발견에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여의도까지 가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신 뒤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이 저주받은 악마의 도시를 벗어난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리던 도중에도 몇 가지 생각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 기사님은 왜 핑크색 치마를 입은 수상한 녀석을 마다 않고 태워주신 것일까? 그리고 왜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 것일까? 가끔 룸미러를 통해 저를 힐끔 쳐다보시는 것 말고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택시기사님한테 여쭤보면은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 직업 하다 보면은 별의별 놈들 다 본다. 그 택시기사님들의 입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외의 사람이 들어오죠? 네. 그럼 무서워서 말 안 겁니다.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아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서 핑크색 보자기를 입고 다니는데. 네. 삼각 팬티에다가. 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삼각 팬티입니다. 그쵸. 기사님 입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네. 목적지까지 무사히. 그렇습니다. 네. 내려다 주기만 해야겠다. 한마디만 말을 던져주신다면 저는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블라블라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 한마디도 없으신 건가요? 한마디만 하면 죽여버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F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사이사이에 만화 속 설명충처럼 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화를 내는 척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웃기네요.
진짜 외롭네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택시 안은 천근같이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숨마저 쉬기 힘들었던 침묵을 뚫고 택시가 여의도 MBC에 도착했을 때에는 중천에 있었던 해가 살짝 넘어가려고 할 무렵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여의도는 사실 꽤 긴 거리인데 네. 한마디 말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 갔으면 진짜 저 같았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 이상하죠? 이러면서 또 그런 성격이 또 아니더라니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사연을 그러니까. 남기시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또 요파 씨 청취자 같은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MBC 정문 앞에는 제 바지와 택시비를 들고 FD가 서 있었습니다. 만나면 오만 욕이 다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그때가 되자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다는 안도감과 네. 많이 미안해하는 FD의 표정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화가 났던 것이 사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 점심도 못 먹었지? 라고 물으며 FD는 저를 데리고 MBC 지하 구내식당에 가서 함박 스테이크 정식을 사주었습니다. 여의도 MBC 구내식당의 밥은 끝내주게 맛있었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네. PS.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 한 장을 동봉합니다만 어디서 배움받지 못하고 혼자 끄적대며 독학한 그림 실력이라 미대생이셨던 안승준님이 비웃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이 짤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정을 했어요. 네. 트위터에 올립니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공개할 때는 네. 얼굴을 가린다. 네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남는 것은 FC 서울. 이재성 씨 고마워요. 이게 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권위 앞에 그 구조가 네. 근데 이분 또 알바셨잖아. 이게 뭐 영화판, 뭐 방송판이어서 네. 하라면 하고 이거 뭐 뭐야 제대하고 학부 끝내고 나왔으면 24살이잖아요. 그런가? 네, 그렇죠. 역시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아니 이런 거는 뭐 그냥 FD한테 다시 오셔서 바지를 뭐 갖고 오든지 뭐 사서 뭐 하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본인이 수많은 그 고초를 감내하고 가야 하는 이 구조가 이 바닥이 진짜 빡센가 보다. FD한테 잘 보여야만 되고 뭐 아니면 아예 이 직업을 잃나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알바니까 그 별 신경 안 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른 케이스인데 저 아는 동생네 팀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는 명동이 달랐어요. 명동에 일요일 아침에 나가면 사람이 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지금처럼 막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많지 않을 때. 그 명동 한복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네네. 뮤직비디오를 찍는다고 일부러 차까지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그 팀의 매니저의 차였는데, 감독님이 이 차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꼭 찍어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아니요, 저 말고, 네. 저 찍는, 저 동생. 주인공. 네, 주인공이. 네. 근데, 매니저는 그 스크립트에 대한 걸 모르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있었다고. 다 준비돼 있었다. 얘기 다 한 거라고. 그 차 소문에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가 제 건데요. 이러면서. 또, 일요일이라 회사 밴이 못 나와서 회사 밴까지 안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자기 차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냥 밟고 해요. 예. 사장한테 전화해보더니, 나중에 칠 다시 해주겠지, 이러면서 다시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 촬영장은 진짜 무슨 일이든 다 생기는 것 같았어요. 네. 제 경험에는 그랬어요.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 신승 씨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잠깐 중간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네. 영화 쪽 일도 계속 하실 생각이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공식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건가요? 네, 하고 싶은데, 네. 동시 녹음팀 가서 동시 녹음하면서 조금 몇 년 동안 돈 벌고 시나리오도 좀 쓰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스태프분들하고 좀 안면 쌓는? 네, 그렇게 좀 마음 맞는 분도 찾아가고 해서.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스텝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보통 이제 영화를 석사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네. 시나리오를 써서 인정을 먼저 받겠다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 잘 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텝부터 이렇게 해서 연출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다르게 아예 생각하고 있어요. 동시는 동시대로 하고 연출은 연출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일은 또 가사 쓰는 거하고 다르겠죠. 예.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 샤워하다가. 가사 쓰니까 시나리오 하려면 그 목욕을 물 받아놓고 3시간은 해야. 이건 폭포수 밑에서. 그렇죠. 대중목욕탕이라도 가든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제 질문의 포인트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쓰는 작업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일이더냐, 아니면은 가사 쓰는 것과 이렇게, 어쨌든 글을 쓰고 창작을 하는 건데, 좀 뭐,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완전 다른 분야 같아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 쓰는 게 더 점점 뭔가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예, 쓴 지도 오래됐고. 예전보다 재미없달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예전보다 더 막 겁이 나요. 지금 공모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6개월째 지금 할지. 그 제일 최근 신곡이 아까 애매한 게 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쓰셨다는 거니까 네. 6개월 동안 매일 샤워를 하시지만은 네. 새로운 곡이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가사는 씻을 때 나오지만 계속 씻긴다고 가사가 나오는 건 아니다. 네. 연구성명까지 하는 거. 계속 씻긴다고. 쓰란 말이야 이러면서 목욕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것은 허수아비 멤버들도 해주지 못한다. 네. 네. 자, 아무튼 이재성 씨의 사연은 네. 신승윤 씨가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것도 굳이 버스 안에서라든지 네. 지하철에서 들어도 될 일을 현장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연. 왜냐하면 이게 저번 때도 사기일까봐. 네. 저번 때도 오지은 씨 오셨을 때 네. 술 취해갖고 구토하는 사연만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우리 게스트가 오셨을 때는 네. 뭔가 좀 더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이건 생활 밀착형이지. 너무 뭐랄까 내 생활에 가장 밀착한 게 뭐야? 바지야. 이건 너무 뭔가 헐리우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너무 스케일이 커. 알았어요. 네. 다음번엔 잘 고를게요. 신승윤 씨 편은 망쳤다고 합시다. 아니 정말 좋은 얘기였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꼭 해주려고요. 들어봐.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2002년도에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700 서비스밖에 없었대. 귀한 아티스트를 모셔놓고 장편에 네.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활 밀착형이지만 현실적이진 않은 네. 이재성 씨의 사연을 FC 들었어요. 서울의 팬덤 사연을 네. 들으셨고요. 네. 여기까지가 138번째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사연과 로스트 스테이션 코너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